자, 한국 기인전의 마지막 강도록인데 강화도 기록 그런 뜻입니다. 강도가 강화도예요. 병자년 1636년 12월에 의주 부윤 임경업의 장계에 적병이 구련성 밑에까지 쳐들어와 점점 그 수가 많아져 강을 건너온다고 하였다. 또 12월 13일에는 병안도 병사 유림의 장계에 적병이 이미 안주를 건넜다고 했고 14일에는 도원수 김자겸의 장계에 적병이 이미 봉산군에 이르렀다 하였다. 그러자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서울의 백성들이 모두 놀라 움직이고 적의 형세는 이미 극에 달하여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판윤 김경징은 곧 채찰사 김유의 아들이다. 상감은 특별히 그를 검찰사로 임명하여 강화도를 지키게 하고서 김유에게 묻기를 경의 아들 경징은 강화도를 지킬 수 있는 대장감인가 하니 김유가 대답하기를 신의 자식은 다른 재능은 없고 만약에 강화도를 지키게 한다면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였다. 임금님은 또한 부제학 이민구를 부찰사로 삼아 김경진과 더불어 먼저 강화도로 보냈다. 15일 아침에 원임 대신 윤방, 김상용, 예조판서 조익, 참판, 여이징, 정랑, 최시우, 종묘령, 민헌, 직장 이의준, 봉사 여의중, 사직령, 민성, 참봉, 유적 등이 종사를 모시고 갔다. 복림대군, 인평대군 및 그들의 부인과 원손과 공주, 옹주, 부마 등 여러 종실이 모두 강화도로 들어갔다. 사제 박동선, 판부사 정광복, 전판서 이상길, 동지 정효성 등 여러 노인과 어른들이 전교를 받아 먼저 강화도로 들어갔다. 승지 한홍일이 빈궁을 모시고 또한 강화도로 향하고 예조판서 조익이 중도에서 뒤로 처졌다. 이날 오후에 적병의 선봉이 이미 창릉에 도달했다. 창릉? 그 서릉에 창릉천 있죠. 거기네. 자, 임금님은 친히 세자와 백관들을 거느리고 피난하려고 창덕궁으로부터 나왔는데 시위에 차질이 생겨 망극하기 짝이 없었다. 전사대가 청파에 이르기도 전에 철갑, 기병, 오랑캐 군사들이 거의 모화령에 이르렀다. 모화령은 참 무학제네, 무학제. 임금님이 강화도로 갈 형편이 못됨을 아시고 드디어 남대문에 주저앉아 여러 재상 신하들에게 대책을 묻고 땅을 치며 통곡하니 장사와 신하들이 누가 통탄하지 않았겠는가? 이조판서 최명길이 앞으로 나와 임금님 앞에서 아뢰기를
신이 용골대 마부대에게 달려가 만나보고 그 선봉을 멈추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계책을 올리는데 채찰사 김유로 하여금 훈련도감에 딸린 군사와 내삼청에 속한 포수들을 거느리고 성문을 막고 있는 사이에 대가는 즉시로 광주산성, 이 광주산성 남한산성입니다. 광주산성으로 들어가 적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최명기를 곧 동지 이경직과 더불어 필마 단청으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 홍제원에서 적을 만났다. 이때 상감은 말을 돌려 구리개 수구문을 빠져 급히 남한산성으로 향할 때 심가원으로 하여금 서울의 유도대장을 삼고 채찰사 김유와 훈련대장 신경진은 군사를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니 군대 이동이 번개보다도 빨랐다. 그러니 살아있는 백성들의 어지러움은 가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서울 장안의 백성들은 얼결에 뒤범벅이 되어 노인네를 부축하고 어린애를 이끌며 혹은 지고 혹은 이고서 얼음판 위를 걸어가며 통곡하니 그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남대문으로부터 나온 백성은 인천, 남양 등지로 비난 가는데 혹은 바닷가로 혹은 섬으로 전전하다가 충청도, 전라도로 가기도 하고 또 강원도로 가기도 했다. 그때 백발노인과 청춘 소년들이 혹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붙들고 하면서 고륙 지친들이 어지러이 도망가니 어찌 애통하지 아니한가. 철기가 별같이 널려있고 깃대가 바람에 휘청거리는데 사나운 풍설 속으로 달아나는 수많은 피난민들은 모두 살려달라는 소리뿐이었다. 그때 임금님은 남한산성 속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적병이 곧장 남한산성 밑에까지 이르렀어도 사람들은 모두 남한산성과 강화도는 옛부터 하늘이 만들어 놓은 곳이라 종묘 사직에는 결코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강화도에서는 그 섬으로 건너가게 하는 명령을 모두 검찰사에게 위임했으므로 권세가 없는 사대부나 일반 백성들은 도무지 건너갈 방법이 없었고 더군다나 빈궁이 나룻가에 이르러 3일간이나 머물렀으나 검찰사가 끝내 건너들이지 않고 저희 식구만 건너 놓으려 하는 까닭으로 상하에서 시위하는 내신들이 그 분함을 이기질 못하고 기근이 막심하고 적의 기세가 극해서 빈궁이 통곡해 오시며 또한 그분의 그 분함을 이길 수가 없었다. 빈궁은 타고 온 연의 발을 걷어 올리고 김경징을 불러 꾸짖기를 나라가 위급하고 주상이 외적 가운데 포위되어 있어 종사의 위급이 조석에 달려있고 더군다나 그대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국록을 받아오고 있는 터에 지금 또 중대한 임무를 맡아 진충보국해서 이름을 드날림이 신화된 도리이거늘 지금 그대 가족만 건너 놓느라고 하루아침에 배은하는 생각을 가졌으니 이 무슨 도리요. 내가 여기에 머문 지 이미 3일이 지났으나 건너 보내지 않으니 이것이 신화된 자의 도리이요. 내가 여기 머물러 죽는다면 다른 날 군신의 의리가 어떻게 되겠소? 라고 하면서 말을 마치지 못하고 통곡하니 좌우에서 모시고 있던 신하들이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한꺼번에 큰 소리로 크게 꾸짖기를 너는 선대로부터 국록을 후하게 받고 지금은 나라에 배은하는 큰 도적 김경징이라 하겠다.
라고 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자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다. 강도유수 장시인은 빈군께서 아직 건너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극력 도강에 힘썼다. 그러나 김경징의 가족은 모두 건너가 대가족이 이미 안전하였다. 빈궁이 나룻가에 이르러 3일간 머물렀을 때 만민들의 애통함을 통촉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원손의 등을 어루만지며 통곡하면서 너는 후세에 왕실에 대나지 말라. 저 명사대부가 되어 저 나라를 저버리는 김경진 같은 자가 어찌 한두 사람이겠는가 라고 하고서 더욱 서글피 우셨다. 정축년 1637년 정월 20일 통진 김포 파주 고향 백성 및 서울 사람들이 강화도 나룻가로 도망와 태산같이 모였으나 강을 건널 수가 없고 뒤로는 적병이 몰아닥쳐 혹은 죽고 혹은 약탈당하여 순식간에 산과 들에 적을 피하는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 헤맸다. 아, 강화도는 금성탕지라 비록 100만의 적이 와도 쳐들어올 수 없는데 망령된 책임자 김경징, 바보스러운 이민구, 실속 없는 장신이 자신들의 위치만 든든히 하여 조석으로 편안히 누워 국가의 존망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밤낮으로 담수하면서 평상시와 다름이 없으니 이것이 무슨 심사인가. 아, 주상은 외로운 성에 보이되어 있어 조석의 존망을 알지 못하는데 김경징은 꿈에라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주상은 화살과 돌 가운데 또 풍설 가운데 서서 겹으로 근심하면서 조금도 마음을 늦추지 않는데 김경징은 신화된 몸으로 따뜻한 방에서 가죽옷을 입고 추위를 피하여 편안히 있다. 또 임금님은 한 조각 외로운 성 안에서 밤낮으로 통곡하시는데 김경징은 저첩을 거느리고 주야로 담수하고 있으며 임금님은 군대를 위안시키며 친히 성곽을 순수하는데 김경징은 군무를 보지 않고 한 번의 장계도 올리지 않았으니 이자의 죄악에 누가 이를 갈지 않겠는가. 아, 강화도에 있는 모든 늙은 신하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크고 작은 일을 오로지 김경징에 맡겼고 그는 늘 말하기를 아버님은 채찰사가 되고 나는 검찰사가 되어 온 나라의 큰 일을 우리 부자가 아니면 누가 담당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 김경징의 어리석고 망령됨을 이로 미루어 가히 알 수 있다. 당시의 진사 심희세, 윤성지 등이 김경징의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글을 써서 김경징에게 주었는데 다음과 같았다. 임금님은 외로운 성에 보위되어 있으면서 사절백관과 더불어 성을 지키느라고 수고하시고 계시오. 강화도는 오로지 나으리에게 맡겨 국가의 사직과 빈군과 두 대군과 여러 대신들이 모두 이 섬에 들어와 있소이다. 국가의 흥망이 곧 이 강화도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소이다. 그런데 나으리는 국가의 큰 임무를 맡고 있어 그 직책을 맡을 만하다고 여겨 검찰사란 직위까지 주었는데 만약에 나으리가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한번 성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모두 어육이 되고 종사가 망할 것이라. 비록 아이들이라도 어찌 단식하지 않겠소. 나으리는 남한산성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임금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으리의 아버지가 채찰사가 되어 남한산성에 있으면서
형세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 산과 들에는 짐승들이 배회방랑하니 우리들이라고 어찌 속이 없겠소. 관계를 이기지 못하여 나으리 앞에 몸을 던지고자 하니 잘 살펴 그 직책을 완수해 주시오. 김경징이 이 편지를 보고 곧 분개하여 그 편지를 내던지고 일어나 버럭 소리 지르며 하는 말이, 초야의 천한 백성이 감히 우리 부자를 욕해? 라고 하니 윤성지가 큰 소리로 꾸짖기를, 나으리는 나라의 중한 임무를 맡고서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술잔이나 들고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옵니다. 라고 하였다. 김경진과 이민구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구박하여 쫓아보내니 이후로는 유식한 사대부와 섬 속의 주민들이 혀끝만 찰 뿐이었다. 원임 대신 김상용이 비변사에 앉아 김경징을 불러다 말하기를, 지금 주상께서는 산성에서 포위되시어 조석의 전망을 알지 못하는데 비록 포위된 성은 생각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너희 늙은 아버지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삼남지방의 군사를 동려 선발에다가 성을 굳게 지킴이 사실상 합당한데 너는 여기 편안히 앉아 적군의 형세가 위급한 것을 알지 못하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라고 하고서 통곡하니 김경징은 직인을 땅에 내던지고 곧 일어나 얼굴빛을 고치면서, 이 일은 내가 알 바 아니니 원컨대 대감은 현인을 택해서 임명하시오 라고 말했다. 이때 부찰사 이민구가 마음이 매우 불안하여 김경징이 앞으로 달려가 허락을 받고 곧 일어나 큰 배를 잡아 타고 가족들과 함께 도망갈 궁리를 하니 김상용이 그 소리를 듣고 탄식하면서, 세상에 어찌 처자를 데리고 도망가는 부찰사가 있느냐? 라고 하니 이민구가 끝내 도망가지 못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적진 안에서 도망와서 말하기를, 적병이 서울의 삼강 곳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백성들 집에 있는 재물을 모으고 금산에서 소나무 잣나무를 베어다가 작은 배를 만들기를 독촉하니 그들의 생각이 반드시 이 강화도에 있는 것 같다 하였다. 이에 김경징이 박장대소하면서 말하기를, 강 속의 얼음판이 금석과 같이 단단한데 적병이 어떻게 배를 움직일 수 있는가? 라고 하고서 그대로 종사관 윤양을 호남지방으로 보내어 군량미를 실어오게 했다. 그때가 정월 23일이었다. 그날 밤 초경에 양도진 태수 김정급이 김경징에게 보고서를 올렸는데, 적병 천여 명이 작은 배를 이끌고 거의 나룻가에 도착했으니 밤중에 반드시 조수를 타고 강을 건넬 것입니다. 라고 했다. 김경징이 비로소 잠을 깨어 크게 놀라는데 그 모양이 마치 어미를 잃은 망아지 같았다. 종사관 이일상과 박일이 곧 강변으로 나와 대약 철환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하나하나 개수를 세어주는 것이 평상시와 같았다. 이에 군졸들이 혀끝을 차며 탄식했다. 이튿날 아침에 김경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천천히 나와 성 밑에 서니 군사들이 모두 맨손을 들고 따른다. 사람들이 모두 김경징에게 말하기를,
강화도에 무기가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니 오늘 쓰지 아니하면 언제 쓸 것인가 하였다. 이에 김경징이 대답하기를 여기에 있는 무기는 모두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쓰는가? 라고 하니 그 말만으로도 그의 어리석음을 알 수 있다. 연미정은 풍덕군수 이선현이 지키고 연미정 북쪽은 개성유수 한인급이 지키며 갑곳은 김창령, 유정량이 지키고 잉이성 밑은 해승의 윤신지가 지켰다. 한홍일, 정백형 등은 자기 집의 종들을 거느리고 남대문 위에 앉아있고 회은군, 금림군은 여러 종실을 거느리고 동대문 위에 앉아있으며 또 민광훈, 여이징 등은 서대문 위에 앉아있고 북문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이곳은 적병들이 쉽게 넘을 곳인데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없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으니 종묘사직이 어떻게 지탱될 수 있었겠는가. 있고 적병 수천 명의 기마병이 저편에 모여서 홍위포를 어지러 있으니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여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따라서 인심은 혼란해져 의지할 곳이 없었다. 김경징 이민구가 겁이나 먼저 도망가려 하다가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창고 바닥에 앉아 정황을 살피지를 못하니 덩달아 군졸들도 놀라 정렬조차 하지 못했다. 적병 2천여 명이 작은 배 2척을 타고 강 중류로 다가오니 김경징이 두려워 먼저 도망가고자 두 대군과 정승 앞에 나아가서 성 안의 일이 매우 엉성하여 자기가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지킬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에 호조 좌랑 임선백은 박료사로 창고 바닥에 함께 앉았다가 김경징이 도망가려고 꾀하는 것을 알고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대군 앞으로 달려가 말하기를 국가의 전망이 이곳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 있으니 각 군의 군대를 정리하여 힘껏 방어함이 합당한데 지금 대장이 성 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는 것을 보니 군대들이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검찰사가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하였다. 대군이 고개를 끄덕이고 김경징을 불러 말하기를 방호사의 말이 실로 매우 옳으니 그대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라고 하니 김경징은 창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두 대군과 김상용, 박동선이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나머지 여러 장수와 군졸들은 각각 흩어졌다. 중류에 떠있던 적선 2척의 적병들이 각각 방패를 들고 배를 저어 곧장 강화도로 건너온다. 강도 유수 장씨는 갑곳 밖 수십 리에 있는 잉읍성에 있다가 전선을 거느리고 적병을 막고자 했으나 그때 조수물이 느리게 올라와 갑곳까지 이르지 못하고 멈춘다. 큰 전선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장씨는 뱃머리에 서서 가슴을 칠 뿐이었다. 충청수사 강보흔이 연미정으로부터 전선을 거느리고 적군의 길을 가로자르자 적선이 물러나려는 듯 했으나 강보흔은 화살 한 대도 쏘지 아니하고 물결을 타고 달아났다.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전선 60여 척과
8천여 명의 군대가 제대로 한 번도 적을 막아보지 못했으니 이것은 모두 채찰사의 잘못이었다. 아, 국가의 명운이 하루아침에 달려있는데 신화된 도리로 어찌 개탄스럽지 아니하겠는가. 전도가 무심하여 적병이 스스로 사멸하지 아니하니 성안의 시민들이 서로 통곡하며 물에 투신하여 죽을 뿐이었다. 적선 이척이 강화도 해변에 육박해 오니 군사들은 총과 활을 버리고 다투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아, 태산같이 많던 무기를 미리 나누어 주었더라면 어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성안의 백성들의 생사가 순식간에 달려있는데 모두 애통하면서 말하기를 성안에 있는 무기를 어디에다 쓰려느냐 하며 김경징을 꾸짖는 소리를 하늘도 또한 들었다. 적군의 가죽배는 생가죽으로 붙들어 매고 송진으로 떼어 만든 것으로 조수를 타서 띄우니 무인지경같이 쳐들어왔다. 강화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한 사람도 막을 계책이 없었다. 이렇게 무너지자 건너편에 주둔했던 적군들은 그 형세를 보고 곧 가죽배 50여 척을 강우 위로 뛰어 어지러이 앞을 다투어 건너왔다. 김경진과 이민구는 황급히 말을 타고 달려 작은 배를 집어 타고 도망갔다. 이때 적선 50여 척이 이미 상륙하여 적군들이 도보로 또는 말을 타고 하여 모두 성안으로 들어오는데 무기를 든 그 모습이 마치 달과 별이 늘어선 듯이 삼엄하고 깃발들의 빛이 눈바람 속에 나부끼며 북소리가 하늘까지 울리고 무기의 번쩍임이 온 땅에 가득했다. 이때 빈궁이 궐문 위에 앉아서 적세의 급함을 바라보나 계책이 없어 궐문 밖으로 나와 땅을 치고 통곡하며 공인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적을 피하려 하였으나 성문이 닫혀 있어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런 사유를 비변사에게 전하니 비변사에서는 회답하기를 백방으로 정성을 다하여 방어하고자 하오니 빈궁께서는 조금도 요동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빈궁은 마침내 붙잡히는 우환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관 김인서를 불러 부탁하기를 나와 두 대군은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으나 종묘사직을 어디에다 받들고 다만 원수는 급히 바닷가에라도 숨기어 끝까지 보전케 한다면 어찌 충성스럽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김경징의 일을 본받지 말라. 300년을 이어 내려온 나라를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너희들의 이름이 어찌 우리나라 역사서에 뚜렷하게 기록되지 않겠느냐. 또 후에 전하께서 너희들을 보면 반드시 너희들의 충성을 생각할 것이니 신화된 의리로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말을 마치지 못하고 오열하며 통곡하니 김인서 등이 머리를 숙이고 교시를 받아 원손을 넘고 성문을 나가려 하는데 이미 문이 닫혀버렸다.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 할 때에 수문장 민광훈이 문을 열어주어 나가니 적병 1000여 명이 성 밖에 당도에 있으면서 거짓으로 말하기를 장차 화친하려고 하니 문을 열어 줌이 어떻소 라고 하자 원임 대신 윤방이 곧 문을 열어주라 하였다.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적병 몇 놈이 말을 타고 곧장 대궐로 쳐들어가
종묘와 사직을 짓밟고 욕하며 또한 기마병을 풀어놓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약탈하며 동리를 모두 불태우니 그 불빛이 하늘까지 번졌다. 김상룡이 남문 위에 앉았다가 적의 형세의 위급함을 보고 남한산성을 향하여 2번 절하면서 신은 일국의 대신으로 나라의 은혜를 조금도 갚지 못했고 지금 전하께서는 외로운 성에 보이되어 친히 손수 군대를 순찰하시는데 소신은 끝내 강화도를 막지 못하여 국가의 사직과 빈공 원손 양 대군이 적중에 잡혀 있으므로 신은 100번 죽어도 어찌 가석하다 하오리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다른 날에 태평가를 부르며 만만세를 누리소서라고 하면서 말을 마치지 못하고 스스로 화약더미 위로 투신해서 죽었다. 그러자 동지정성 전장령 정백형 전참의 홍명형 필선 윤전 판사 이시직 주부 송시영 등도 이에 따라 죽으니 충절이라 할 수 있고 늠름하도다. 최찰사 김유의 부인이 곧 목을 메어 죽으니 가소롭고 가소롭다. 그의 아들 김경징은 그 어미를 어느 땅에 버렸는고. 무수한 적병들이 사방에서 노략질을 하고 부자를 죽이고 혹은 처첩을 약탈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종과 주인이 매 한 가지였다. 혹은 칼에 혹은 화살에 맞아 죽고 또한 약탈당하니 전에 없는 일이었다. 만이산 밑으로 피가 흘러 도랑을 만들고 만이산 위에서는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니 대저 산천 귀신과 곤충 초목도 또한 슬피 울었다. 전도정 심현은 곧 심즙의 형이다. 그는 적의 형세가 급박해지고 있다는 말을 조카 심강구에게서 듣고 급히 작은 배를 구하여 나루에 나가 정박하고 백부인 현에게 말하기를 급히 이 배를 타고 적병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함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 심연이 개연히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정묘사직을 봉안할 땅이 없고 왕자와 비빈이 적진에 체포되어 있는데 나만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라고 하고서 의관을 매만지고 난 후에 남한산성을 향하여 4번 절하면서 임금님은 한 조각 외로운 성에서 적진에 둘러싸여 있는데 신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으니 살아서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죽음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전하께서는 다른 날 태평해진 뒤에 만세의 노래를 부르고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고서 그의 부인 송씨를 돌아보고 말했다. 이거 원문이 이 대목에서 끝나고 있대요. 이 책이 한국 기인전에 나오는 이 원문이 여기서 끝나고
심현이 부인 송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나 부인 송씨도 남편과 함께 자살했다고 나오네요. 자, 이상입니다.